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 30일이고 6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7월 달이 되는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HLB가 펄첸 어드벤첸이랑 글로벌 권리 인수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계약이 되지 않았다라고 공지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불안한 예감은 맞아떨어지죠. 왜 그러면은 연기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미국 업무상의 원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료 확보랑 법률 자문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당초 저희가 목표한 시간 내에 완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LB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의 업무 상황이 원활하지 않고 미국의 자료 확보가 법률 자문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계약의 지연이 길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이 지체돼도 올해 안에만 되면은 딱히 실질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미국 내 법률 검토들이 지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양 고장님 사제 출연 진짜 이유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부분, 회사가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펀드 같은 데 투자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한 거에, 자산 운영을 하는 것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공채로 운영되는 사모펀드라고 해서 내부 토익 절차를 거쳐서 투자한 것이고 회장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회장도 HLB도 피해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6월 30일에 오늘이죠. 나온 건데, 피해자라더니 300억 자금주 요직 맡은 옵티머스 대표 부인이라고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좀 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서류 위조에 속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김 대표 부인이. 그래서 피해자라고 했는데, 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든 주요 회사 등기사에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매 중단 사태 불거지기 전인 이달 초 김 대표 강남 아파트의 지인이 매매 예약을 해서 수상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 부부와 법인들 관계도인데 좀 복잡하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옵티머스 김지현 대표가 여기 있고요. 그 옆에 부인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가 자기도 이제 피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기 펀드 자금이 들어간 회사의 사내 이사였다는 거죠. 지금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1,000억대가 아니라 5천억대 환매 중단 사태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최대는 이제 한 5천억 원이죠.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이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김재형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이사 부인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거 주장하는 거는 이 김 대표가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 김 대표가 뒷송싱을 맡은 H 법무법인이 서류 위조와 부실기업 투자를 주도했다면서 자기가 대표이사인데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여기 사내이사였다라는 점이죠. 이거는 그냥 딱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부인의 회사로 펀드 자금이 들어갔어요. 이거 펀드 돈 받아가지고 부인 회사로 돈을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헤더파워웨이, 이거는 상장회사 아닌가요?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혹시나 검색했는데 맞네요. 헤더파워웨이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래정지예요. 2018년 11월에 거래정지를 당했네요. 810억 원. 그리고 아까 봤던 의혹, 펀드 환매 중단 직전에 본인과 부인 명의의 40억대 아파트 매매를 예약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한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이거 잘못하면은 다 몰수당하게 생겼으니까 팔고서 현금화해서 어디 마늘밭에 숨겨놓는 그런. 그래서 자금 흐름도를 보면은 골든코어가 312억 원을 받아갔는데요. 이 부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옵티머스로부터 이 312억 원을 받고 유상증자 25억을 NCL 바이오로 했네요. 그래서 NCL 바이오로 들어간 돈이 골든코어 25억, 그리고 이 하이 컨설팅이라는 회사 2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50억 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 상장사가 NCL 바이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6억 원에 매각을 했고요. 요거 한 회사당 대략 8억 정도씩 이제 나왔겠죠, 차익이. 그리고 이거를 해당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또 자금을 재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업체 대표도 있고, 청주의 어떤 대표이사도 있고, 청주 스마트시티, 감사, 여기 대표이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밭에서 그 고구마나 감자 그 줄기를 뽑았더니 갑자기 줄줄이 나오는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뭐 타고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이 사람들이 뭐 연관이 있지만은 뭐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조사가 진행돼야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셉틸리언도 나오는데 A씨가 요거 그 사내이사로도 전 사내이사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이제 사임한 상태인데요. 요 셉틸리언 법인 주소지가 서울 삼성동 옵티머스 건물 4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죠. 셉틸리언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고요. 코스닥 상장사 헤더파워웨이의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에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 헤더파워웨이는 지금 거래정지 상태이고요. 보면은 이제 셉틸리언이 화성산업의 최대 주주로 있고 70%로 이 화성산업이 헤더파워웨이를 301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파워웨이를 인수한 직후에 여기 대주주였던 사람이 옵티머스 펀드에 회삿돈 370억 원을 넣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관계도인데요. 셉틸리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게 70%로 화성산업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헤더파워웨이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고 인수한 직후에 바로 370억 원을 옵티머스로 쐈습니다. 370억 원을 신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김재현 대표이사가 있는, 그리고 이 부인이 A씨인데 이 A씨가 셉틸리언의 전 사내이사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요거 301억 원에 인수를 했다는 거고, 또 직후에 370억 원이 회사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300억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혹을 하는 거냐, 이 300억 원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회사 돈을 한 바퀴 돌려서 무자본 M&A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처음에 이제 300억이 출발을 해요.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인수를 한 다음에 300억을 이제 한번 썼죠. 그런데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00억을 돌려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무자본 M&A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셉틸리언은 코스닥 상장사 코너스톤 네트워크스에도 투자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관련 종목들이 다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264억 원인데 이거는 2010년 3월 19일에 거래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 또 누가 주모자냐라는 건데요. NH투자증권이랑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옵티머스가 주도했다. 그리고 옵티머스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자기는 아니고 동업자인 대부업자 대표 E씨랑 H법무법인의 윤모씨가, 이거 변호사인데, 서류 위조랑 부실기업 투자를 주도해야 해서 나는 나중에 잘못 투자된 걸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지금 책임 떠넘기기 같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속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씨랑 이 윤보사 측은 서류 위조 업무 협조는 이제 시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인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위조를 하긴 했지만 너도 주도하에서 펀드 설정하고 자금 유출하고 부실기업 M&A, 부동산 PF 투자 등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팠겠죠. 파서 나온 게 이 김 대표 아내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로 돈이 들어갔는데 그 김 대표가 정말로 이 옵티머스에 돈이 들어온 것을 몰랐을까, 그런 분석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팔라고 예약을 했잖아요. 40억 가량 했는데 특히 이거 거래 당사자가 헤더파워웨이의 대표인 박모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연결이 뭔가 되어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갈수록 이제 감자 고구마처럼 뭐가 줄줄이 나오니까 금융위가 영업 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펀드가 뭐 전파진흥원도 나오고 있는데 공공기관 자금이 연루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첫 사례. 그래서 KCA가 수익금 등 여유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을 여기 옵티머스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레포펀드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회수했네요. 회수했습니다. 전파진흥원도 요거 무자본 M&A에 오용됐다는 사실을 눈치 못 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이 사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옵티머스 운영은 요거 자금 받은 걸로 NGB 파트너스 110억 원, MB캐피탈 108억 원 등 비우량 회사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안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MGB 파트너스는 신용등급이 아예 없고 MB캐피탈은 최하 등급이었는데 전파진흥원의 이제 자산운용 지침에 따르면은 신용등급 A- 미만인 채권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위에 보면은 옵티머스 레포펀드 신용등급 AAA의 은행채중 단기채권을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했는데 들어가는 거는 뭐 최하등급, 뭐 신용등급 없는 그런 데다가 들어갔고, 그런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MGB 파트너스가 요거 무자본 M&A에 연루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성지건설 최대주주가 IB팜홀직스인데 요 주식을 양수해가지고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MGB 파트너스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밑에 있는 성지건설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 성지건설 300억 원 규모 유사증자 참여해서 경영권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지건설이 150억 규모의 횡령 사건이 연루가 되고 2018년 9월에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기정통부, 과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해서 이것을 알고 전파진흥원에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주의 담당자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